역사 속의 사랑. 3년간의 짧은 사랑으로 평생을 보낸 세계의 스캔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12세기 인물인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중세시대 수도사와 수녀였지만 세기의 스캔들로 이른바 암흑의 시대라 불리던 보수적인 중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피에르 아벨라르는 1079년 프랑스 브르타뉴의 작은 마을에서 한 기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에 기사의 길을 포기하고 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아벨라르는 파리로 가서 당시 스콜라 학파의 대두였던 샹포의 기욤에게 사자봤는데 아벨라르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논쟁을 벌여 승리를 할 만큼 논리적이고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을 경멸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22살 때 스승을 논쟁으로 이기고 새 학파를 일으키는데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냈고 수많은 청강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벨라르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해 누구든 그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논쟁을 벌였는데 상대의 감정은 개의치 않고 밀어붙여 대부분은 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벨라르는 1132년부터 10년 동안 파리 성당학교에서 교사로 지냈는데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 유럽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벨라르의 강의는 당시의 종교관의 문제가 될 발언이 많아 하나님의 땅에서 그런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자 나무 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나무 위에서도 강의를 하지 말라고 하자 강에 배를 띄워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든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 그의 강의를 들었고 그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재현이라 불렀는데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간 덕분에 파리 성당학교는 1200년경 파리대학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1100년경에 태어난 엘로이즈는 아벨라르가 재직하던 학교의 모기관인 노트르담 성당의 참사의원 퓰베르의 조카딸로 퓰베르는 엘로이즈를 친딸처럼 사랑했으며 그녀의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시대였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수녀원에서 자라며 비교적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스어에 능통하고 철학, 문학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여 아름답고 명석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아벨라르가 우연히 이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데 당시 아벨라르는 37살이었고 엘로이즈는 17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2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아벨라르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인들을 이용해 퓰베르에게 접근을 했고 퓰베르의 집에 하숙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퓰베르는 대단하다고 소문난 교사에게 엘로이즈의 신학개인 교습을 부탁하게 됩니다. 퓰베르가 아벨라르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고 조카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금욕주의자로 유명했고 성당 참사회원은 독신의 의무를 지켜야 해서 조카 딸에게 흑심을 품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철석 같은 믿음을 당당히 배반하는 아벨라르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엘로이즈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어린 소녀 엘로이즈 역시 아벨라르에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학문에 관한 대화보다는 사랑에 관한 대화가 더욱 많았으며 설명보다는 키스가 더욱 많았네. 내 손은 책보다 그녀의 가슴으로 가는 일이 많았지. 우리들의 눈은 문자를 더듬을 때보다 서로를 마주보는 일이 더 많았네. 되도록 의심받지 않기 위해 때로 나는 그녀에게 매를 들었지. 분노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 미움의 매가 아니라 애정의 매였네. 이 매질은 어떤 향료보다도 달콤했네.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사랑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던 걸세. 이러한 기쁨들이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우리는 더욱 결정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쉽게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도 않았네. 당신은 훈육을 명목으로 매를 드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시대라 아벨라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엘로이즈에게 매를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엘로이즈 역시 아벨라르에게 빠져 당신은 유리보다 더 맑고 쇠보다 더 강해요. 라고 찬탄을 맞이 않았는데 후일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에게 보낸 편지의 다음과 같이 쓸 정도로 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나 차력자가 그대의 명성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귀족 부인이나 심지어 왕비라 해도 제 즐거움과 제 침대를 부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불행을 낳는 사랑.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빠져 애정 행각에 몰두하니 결국 엘로이즈의 삼촌 퓰베르에게 들통이 나는데 퓰베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엘로이즈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두 연인의 스캔들은 파리 뒷골목까지 퍼졌고 숙부 퓰베르는 분노했는데 수습해야 했던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고향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누이집에 남겨두고 혼자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벨라르는 퀼베르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는데 조카가 임신을 한 상황이라 퀼베르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할 일만 남았지만 뜻밖의 엘로이즈가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아벨라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중세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신학은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이며 그 길은 귀족이 아닌 평민의 출세가 되었습니다. 아벨라르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엘로이즈는 고뇌했고 결혼을 거부하게 된 것이니 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뇌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라곤 두 사람의 파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과 똑같은 정도의 슬픔이 남게 될 뿐입니다. 엘로이즈는 결혼이 두 사람을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엘로이즈는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아스트롤라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퀼베르와 그의 친구들 아벨라르의 몇몇 지인들을 초대해 비밀 결혼식을 거행했는데 그 무렵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제게 결혼의 영예를 바치며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저는 그의 황후로 불리기보단 당신의 창부로 불리는 게 더 감미롭고 가치 있답니다. 엘로이즈가 남편이 된 아벨라르를 정말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 수 없었고 가끔씩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퀼베르는 친딸처럼 키운 조카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와 비밀 결혼을 하게 된 것에 실망과 분노감을 이기지 못해 그녀를 학대하고 엘로이즈와 아벨라르가 결혼한 사이임을 소문냈습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퀼베르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아르장테유 수녀원에 머물게 해서 아내를 보고 싶을 때마다 수녀원으로 달려갔고 두 연인은 그곳에서 몰래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그 방에서 내가 정욕의 눈이 어두워 자제력을 잃고 당신과 그것도 수녀원의 식당 구석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당신은 알고 있을 거요. 그곳 말고는 우리가 단둘이 있을 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요. 아벨라르가 쓴 고백록을 보아 두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 듯한데 삼촌 필베르는 아벨라르가 엘로이즈를 빼돌린 것도 모자라 수녀원에 보낸 것을 분노했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수인 4명을 매수하여 한밤중에 아벨라르 침실에 급습하는데 그중 한 명은 돈에 매수된 아벨라르의 하인으로 이들은 아벨라르를 제압한 후 그의 성기를 절단해 버렸습니다. 필베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엘로이즈가 조카가 아니라 진짜 친딸이거나 그녀를 여성으로서 사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벨라르가 겪게 된 이 불행은 당시 파리 최고의 스캔들이 되었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벨라르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어 울부짖고 오열했습니다. 오열하는 그 무리에는 성직자들과 그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벨라르는 당시 엄청난 인기남이어서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 필베르는 참사 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복귀했는데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에게 수녀가 되기를 권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별을 하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오, 우리의 혼인을 위해서는 너무나 걸맞지 않은 고귀한 남편이여. 어찌하여 우리의 행운은 이다지도 멀기만 한가요? 죄 많은 몸, 당신께 불행을 드리기 위해 결혼을 했던가? 그러나 나의 보상을 받으시라. 진정 내가 원하는 나의 징벌인 이 보상을. 엘로이즈는 그 길로 수녀가 되었고 아벨라르도 파리 북부의 생드니수도원에 들어가 하느님의 종으로 살겠다며 수사가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거세를 당하거나 음경이 손상된 남성은 성직자가 되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신학자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되어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벨라르는 수사가 된 이후에도 다른 성직자들을 적으로 만들었는데 1121년에는 수아송 공의회에서 이단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수사들의 타락상을 공개적으로 질책해 동료 수사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벨라르는 몸담고 있던 생드니 수도원을 나와 아무도 모르는 황무지에 은둔하며 수도 생활에 전념하면서 엘로이즈에게서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수소문하여 따라왔고 이들은 파르클레 수도원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엘로이즈가 머문 수녀원이 파산하자 아벨라르는 그녀에게 파르클레 수도원을 내주고 자신은 다시 떠났습니다. 엘로이즈는 그곳을 수녀원으로 만들고 이후 대수녀원장 자리에 오르는데 이후 아벨라르는 브로타뉴의 한 수도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수도사들의 다툼에 연루되어 수도사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미사 때 쓰는 성배의 독을 섞기도 했습니다. 아벨라르는 이후 수사들이 권하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는데 그를 만나러 온 한 수도사가 음식을 먹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벨라르는 그곳을 도망쳐 나왔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데 강도로 위장한 이들에게 죽을 위기에 빠지거나 낙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32년 나의 불행 이야기라는 제목의 일종의 고백록이자 자서전을 내는데 원래 아벨라르의 고백록은 이름 없는 친구에게 쓰인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후에 이 편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집자가 편지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불행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의 불행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고백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엘로이즈와의 사랑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끌게 하는 갖가지 매력을 갖춘 것을 보고 나는 그만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내게 잡아두자고 생각했지. 그리고 왠지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었네. 당시 나의 명성은 대단했었고 또 젊은 데다 풍채에 있어서도 뛰어났으므로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거절당할 염려는 없었지. 게다가 이 아가씨는 학문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쉽게 나를 따르게 되리라 생각했다네. 자신이 똑똑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인물도 좋아서 어떤 여인이라도 자신에게 빠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역시 나르시시스트의 면모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조카 딸의 지도를 맡긴 필베르를 회상하며 자신의 흑심을 드러내는 구절도 썼습니다. 연약한 한 마리의 암양을 굶주린 이리에게 내맡기는 것 같은 이 행위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네. 편지로 이어지는 사랑의 인연. 아벨라르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엘로이즈는 이 고백록을 입수해 읽고 아벨라르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들이 헤어져 지낸 지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은 이야기를 읽으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친구 말고 나에게도 편지로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왜 당신은 나를 돌보지 않고 잊으신 채 당신의 계획이나 방문으로 나를 격려해주지 않나요? 강의를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 말고 우리에게도 신앙 지도를 해주세요. 방문을 하든 편지를 하든 당신이 세운 이 수도원을 좀 챙겨주세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정도 사랑도 아니고 사격 때문이 아닌가요? 나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것이에요. 엘로이즈는 자신을 방치해 두는 그에게 원망의 말을 편지로 쓴 것으로 엘로이즈의 편지를 받은 아벨라르는 곧 답장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슬기로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요.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주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척 위험이 더해가고 있고 내 영혼은 여전히 더 불안해져 가기만 하니 구원의 기도가 필요하오. 날마다 일과 말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거나 내가 사고로 죽게 된다면 내 시체를 그곳으로 옮겨 묘지에 묻어주길 바라오. 두 사람의 편지에는 호칭부터 내용까지 심한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엘로이즈에게 아벨라르는 아직도 사랑이자 모든 것인데 아벨라르는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빠의 사랑으로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엘로이즈는 다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 아벨라르의 편지는 더 냉정한 설교를 답장으로 보낼 뿐이었습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가 자신을 잊기를 바라며 신랄하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후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조언이나 수녀원 운영에 대한 조언만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1132년에서 1137년까지 아벨라르가 쓴 8통, 엘로이즈가 쓴 4통의 편지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한층 더 사랑하는 나의 엘로이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한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수도원 및 십자군 운동의 핵심 인물이며 훗날 성자로 추대된 인물인데 그는 아벨라르를 무척 싫어한 것 같습니다. 그는 공의회에서 아벨라르의 이단 혐의를 제기했는데 아벨라르는 교황에게 탄원하러 로마로 향하다가 괜히 수도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아벨라르는 로마로 갈 수 없을 만큼 무척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수도원의 원장이며 교계의 실력자였던 페트루스는 아벨라르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 베르나르와의 화해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142년 아벨라르가 세상을 떠나자 페트루스는 그의 시신을 엘로이즈가 있는 파르클레 수녀원으로 운구해 주었습니다. 아벨라르의 시신은 그곳에 묻혔으며 엘로이즈는 연인이자
남편이었던 아벨라르의 무덤을 돌보며 그의 영혼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엘로이즈가 소년 시절에 아벨라르를 만나 사랑을 나눴던 시간은 채 3년도 되지 않았으며 이후 이들은 30여 년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포로였던 엘로이즈는 아벨라르보다 22년을 더 살다가 1164년 아벨라르와 같은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시신은 파르클레의 예배당 안에 있는 아벨라르의 무덤 속에 합장하게 되는데, 합장하려고 관을 열었을 때 아벨라르의 유해가 엘로이즈를 안기 위해 팔을 벌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유해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1497년 두 사람의 유해가 분리 안치되었다가 1621년에 다시 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0년에 다시 무덤을 열어 유해 상태를 확인했고 1791년에 파르클레 수녀원이 없어지면서 무장 슈루센으로 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7년 쇼팽, 발자크, 짐 모리슨, 오스카 와일드 등 여러 명사가 묻혀있는 것으로 유명한 페르 라쉐즈 공동묘지에 이장되면서 두 사람의 영혼은 평온을 찾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한 나폴레옹의 황후 조세핀의 명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주고받은 이 편지 묶음은 두 사람이 사망하고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으며 이를 주제로 기욤 드 로리스와 장 드 맹이 운문소설 장미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편지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영감을 주었으며 프랑스 황후의 마음까지 움직여 두 사람이 평온을 찾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써 있는데 현재 이들의 묘지는 전 세계 연인들의 방문을 받는 사랑의 순례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하나로 결합했으며 그들이 헤어져 있을 때는 가장 다정하고 가장 영적인 편지로 보존됐던 사랑이 그들의 육신을 이 무덤 안에 재결합시켰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았던 연인이었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그들이 이야기는 사랑의 역사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3년간의 짧은 사랑으로 평생을 보낸 세계의 스캔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이야기였습니다.